그래도 계엄 발동됐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누굽니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한 게 한동훈이었어요. 그게 사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도덕적 우월감이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볼 때는 한동훈은 배신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께서 저런 말씀을 한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언어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능수능란한 애드립이 장점이니까 뭐 한동훈 후보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요일 날 그 비조 토론에 나경원 의원하고 또 한동훈 후보하고도 이 감정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당 대표 뽑을 때 패스트트랙 할 때 나한테 민원했지 않느냐. 공소 취소 요청했죠. 예, 그거 얘기했었죠. 끝나고 토론회 끝나고 나경원 의원이 울었다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굉장히 좀 재밌는 멱살잡이는 아니더라도 네. 말로 하는 멱살잡이까지 나올 정도로 마침 보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야기 많이 하고 어떤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한 건 없고. 네, 홍준표 후보 한참 좀 뜸을 들이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은 나르시시스트야.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 아니야.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야.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쭉 해왔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다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최 교수님. 아까 홍준표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해요. 말해보고 옆에 있었던 건 처음인데 괜찮네. 그럼 저는 말 안 해보고 옆에서 있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네. 홍준표 전 시장이죠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한 건 지금 아까 말씀처럼 저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이 어려울 정도의 정말로 어휘력을 총동원해서 사실 비판해 왔잖아요. 상당히 경계했던 거였겠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어쨌든 전 시장이죠.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가까이 가려면서 자기의 어떤 위상을 확립해 나가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려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저런 태도를 견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게 죽음의 조라고는 합니다만 거기서 말을 저렇게 계속 독설을 퍼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이미지도 좀 바꿔야 되겠고 홍준표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홍카콜라라는 그 사이트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무슨 말이 약간 설화 같은 게 좀 보도가 됐던데 신문들의 방송에 말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자신의 여유를 보이는 거죠. 정말 저렇게 보니까 괜찮기도 하겠고 그렇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언어를 그렇게 구사한 걸로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번 국면에서 아까 한동훈 후보 얘기처럼 그래도 계엄 발동됐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누굽니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한 게 한동훈이었어요. 그게 사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도덕적 우월감이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볼 때는 한동훈은 배신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께서 저런 말씀을 한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언어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딱히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예전에라고는 너무너무 막 미워서 못 살겠고 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네. 한동훈 후보와 같이 좀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여기 지금 나왔죠. 이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배신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한 요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었나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이 붙거나 그런 것을 피하지 않아왔고 그런 면에서 나름 전투력이 있어왔죠. 저는 그걸 나중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맞서는 때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대구 경북을 비롯한 시민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그런 것 가지고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바라실까요? 네, 당시에 또 한동훈 후보는 아휴 그런 것 같고 짜치게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직접적으로 막 반박하면서 강하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불쾌한 건 맞아요 라는 걸 또 분명하게 드러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제의 모습은 상당히 거의 뭐 호영호재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핑크빛이었다라는 거죠. 윤여걸 대표님. 네. 사실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선 어제 모습을 보고서 나온 얘기가 한동훈 후보랑 둘이 결선에 가고 싶은 걸까라는 얘기도 살짝 나왔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도 뭐 유력하긴 하지만은 네. 그쪽은 좀 A조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랑 같이 홍준표 후보가 나가면은 아주 그 반대, 탄핵 찬성 반대가 극명하게 또 갈라서고 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능수능란한 애드립이 장점이니까 뭐 한동훈 후보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요일 날 그 비조 토론에 나경원 의원하고 또 한동훈 후보하고도 이 감정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당 대표 뽑을 때 패스트 트랙 할 때 나한테 민원했지 않느냐. 공소 취소 요청했죠. 네, 뭐 이런 그거 얘기했었죠. 끝나고 토론회 끝나고 나경원 의원이 울었다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굉장히 좀 재밌는 멱살잡이는 아니더라도 네. 말로 하는 멱살잡이까지 나올 정도로 어제는 전야제이기 때문에 프로 권투 선수도 전날은 화기애애하고 포옹하고 그러잖아요. 그 토론회 가서는 상당히 저는 투쟁이 논란이 심해질 거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4등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랑 4등이냐 5등이냐. 그래서 아마 토론에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임할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도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실제로 열리면은 둘 간에 오가는 말들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근데 말씀 중에 살짝 뭐 나경원 후보가 뭐 끝나고 울었다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두 사람 간의 사이가 그리 썩 제3자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